이번 시간에는 문자 서식 패널과 단락 서식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로 더미 텍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 클릭 앤 드래그로 텍스트 박스를 그려주고 텍스트 프레임 안을 선택한 다음 상단의 문자 메뉴에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텍스트 프레임 안에 더미 텍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하면 상단의 컨트롤 패널이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로 변경되는데요. 컨트롤 패널에서 문자 서식 컨트롤과 단락 서식 컨트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컨트롤 패널이 안 보인다면 창에서 컨트롤을 체크해 줍니다. 문자 패널과 단락 패널도 열어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창 메뉴에 문자 미표, 문자 패널을 선택해 줍니다. 창 메뉴 문자 및 표에서 문자 및 단락 패널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뉴에서 선택하셔도 동일하게 패널이 열립니다. 문자 패널과 단락 패널을 화면 왼쪽에 위치시키고 두 패널을 도킹시켜 주겠습니다. 텍스트가 잘 안 보여서 화면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커서가 텍스트 프레임 안에 있을 경우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화면을 이동해 줍니다. 텍스트를 선택한 후에 상단의 컨트롤 패널 또는 왼쪽에 있는 문자 패널, 단락 패널에서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속성 패널에서도 서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 안에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두 번 클릭하면 한 단어가 선택됩니다. 세 번 클릭하면 한 줄이 선택됩니다. 네 번 클릭하면 한 단락이 선택되는데요. 5번 클릭하면 문서 전체가 선택됩니다. 물론 클릭 앤 드래그로 부분적으로 선택해도 되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셔도 됩니다. 전체 선택을 한 상태에서 글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글꼴 모음 드롭다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최근 사용 글꼴이 상단에 표시되고요. 오른쪽에 스크롤바를 클릭 앤 드래그로 움직이거나 마우스 휠을 움직여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선택한 텍스트가 폰트 종류에 따라서 적용된 상태를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즐겨찾기 해보겠습니다. 폰트 이름 오른쪽에 별표를 클릭해서 컬러가 있는 별표로 변경해 줍니다. 즐겨찾기에 추가된 폰트만 보고 싶다면 상단에서 별표를 선택해 줍니다. 별표를 클릭해서 즐겨찾기가 추가된 글꼴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글꼴은 별표로 눌러서 모아두면 빠르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를 다시 선택해서 해제해 줍니다. 전체 글꼴이 다시 보이는데요. 원하는 글꼴을 선택합니다. 나눔 고딕을 선택하겠습니다. 글꼴 크기를 선택하거나 입력해 줍니다. 글꼴 크기를 단축키로 조절하고 싶다면 텍스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꺽쇠 가로를 누를 때마다 글꼴 크기가 증가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왼쪽 꺽쇠 가로를 누를 때마다 글꼴 크기가 감소됩니다. 지금은 2포인트씩 증가 및 감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포인트씩 조절하고 싶다면 편집 환경 설정, 단위 및 증감에서 키보드 증감에 크기 행간을 1포인트로 변경해 줍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를 선택하고 단축키로 글꼴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제 1포인트씩 증가 및 감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상단의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글꼴 크기 옆엔 행간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수치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동을 선택하면 글꼴 크기의 120%로 세팅이 되어집니다. 10포인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12포인트 행간이 설정됩니다. 저는 수동으로 9포인트 글꼴 크기의 16포인트 행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세로 비율과 가로 비율 장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 내용이 많을 때 세로 비율은 100%로 두고 가로 비율 장평을 97%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닝은
특정 글자 사이에 생긴 부자연스러운 공백을 넓히거나 좁혀서 글자들의 간격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시각적 또는 메트릭으로 설정합니다. 수동으로 커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침표가 있는 부분에 물음표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 커닝을 조절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커서를 넣습니다. 여기선 다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가 너무 붙어 있어 보여서 이 위치에 커닝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커닝 값을 입력하는 곳에 수치를 입력합니다. 50을 입력하겠습니다. 커닝 값을 주니 글자 간 간격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며 자간 조절은 이 간격을 좁히거나 넓히는 과정입니다.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 자간을 조절할 글자들을 선택합니다.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자간 값을 입력하는 곳에 수치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자간이 느슨하면 단어가 엉성하게 보이고 가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보통 자간을 -20에서 -50 정도로 좁게 설정합니다. 영어의 경우엔 한글과 같은 수준으로 자간을 좁게 설정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값 0으로 설정하거나 기본값에서 약간만 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자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싶다면 그랩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와 같이 만들어 보면서 문자와 단락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로 왼쪽 페이지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표준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숨겨진 문자가 안 보일 경우엔 보기 옵션에서 숨겨진 문자를 체크해 줍니다. 왼쪽 페이지 상단에 에디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영문 부분을 선택해 보면 단락 패널에 모든 줄 균등 배치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에디토리얼을 선택해 보면 단락 패널에 왼쪽 정렬이 적용되었습니다. 단락 패널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은 텍스트 정렬 또는 균등 배치, 즉 단락의 정렬 상태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상단의 단락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도 동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에디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프레임 안에 커서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단락 패널의 정렬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단축키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문 L을 눌러주면 왼쪽 정렬이 적용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C, 가운데 정렬, 컨트롤 시프트 R, 오른쪽 정렬입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입니다. 이 옆에는 균등 배치 아이콘인데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프레임 안에 균등 배치를 적용할 단락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마지막 줄 왼쪽 정렬 균등 배치, 마지막 줄 가운데 정렬 균등 배치, 마지막 줄 오른쪽 정렬 균등 배치, 모든 줄 균등 배치입니다. 책자의 본문을 편집할 때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줄 왼쪽 정렬 균등 배치를 적용합니다. 에디토리얼은 모든 줄 균등 배치를 적용하고 아래 내용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L로 왼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을 왼쪽 페이지처럼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적용된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락 서식을 적용할 땐 단락이 있는 부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서식을 적용해도 단락에 적용되지만 문자 서식을 적용할 땐 적용하려는 부분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서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왼쪽 페이지에서 텍스트에서 영문 부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두 대문자 아이콘이 적용되었네요. 바로 뒤에 있는 텍스트엔 작은 대문자가 적용되었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텍스트엔 작은 대문자와 위첨자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영문 부위를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 모두 대문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뒤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려는 텍스트 앞에서 클릭을 합니다. 커서가 깜빡거리는데요. 이때 선택하려는 마지막 텍스트 뒤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클릭을 합니다.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작은 대문자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위첨자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위첨자가 적용될 텍스트를 선택해 준 다음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위첨자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위첨자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위첨자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위첨자 아이콘이 클릭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채 위첨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첨자의 크기 및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옵션 창이 뜹니다. 위첨자의 크기를 좀 더 작게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위첨자 크기가 작게 설정이 변경되었는데요. 왼쪽 페이지에 있는 위첨자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첨자 설정 변경을 원하지 않고 지금 선택한 부분만 변경하고 싶다면 글꼴 크기로 크기를 조절하고 기준선 이동으로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보면 문자 서식에서 글꼴 크기를 크게 해준 게 아니고 단락 서식에서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높이 줄수를 설정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본문 텍스트 프레임 안에 적용할 단락에 커서를 위치시켜 줍니다. 단락 패널 또는 단락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단락 시작 표시 문자 높이를 설정해 줍니다. 옆에 있는 단락 시작 표시 문자 수를 2로 하면 두 글자가 표시됩니다. 왼쪽 페이지와 동일하게 7로 설정을 적용하겠습니다. 문자의 컬러를 변경하려면 텍스트를 선택해주고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 또는 속성 패널에서 색상을 적용해 줍니다. 글꼴의 굵기도 라이트에서 미디움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본문에서 왼쪽 페이지 중간에 인용문이 적용된 단락을 찾아줍니다.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4번 클릭으로 단락을 선택해 줍니다. 도구 패널에서 스포이드 도구를 선택하고 인용문을 클릭해 줍니다. 동일한 스타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단락을 살펴보면 이전 단락에서 엔터로 공백을 준 게 아니고 단락 패널에서 이전 공백과 이후 공백으로 공백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왼쪽 들여쓰기와 오른쪽 들여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문자가 옆으로 기울여 마치 이탈릭체를 적용한 것 같은 효과를 줬는데요. 이것은 문자 패널에서 기울이기, 이탈릭체 모방 기능이 적용된 것인데요. 영문의 경우는 이 기능을 사용하기보단 가급적 이탈릭체가 있는 서체를 적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단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용문의 왼쪽 들여쓰기로 단락이 전체 들여쓰기 된 것과는 달리 단락이 첫 줄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첫 줄 왼쪽 들여쓰기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4개의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요. 단락 패널에서 첫 줄 왼쪽 들여쓰기에 5mm를 적용합니다. 파란색 배경이 있는 단락은 단락 아래에 오브젝트를 배치한 게 아니고 단락 패널에 보면 음영을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락을 선택하고 단락 패널에서 음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 값이 적용되었는데요. 음영 아이콘을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옵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체크하고 원하는 값을 조절해 줍니다. 색상을 선택하고 색조를 조절해 줍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3mm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프셋을 설정해서 단락에 너무 딱 붙어 있지 않도록 설정해 줍니다. 오브젝트를 그려주지 않고도 배경 상자가 있는 효과를 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제 물결로 밑줄이 되어 있는 단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선택해 보면 문자 서식 컨트롤 패널에 밑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옵션 창을 열어보면 밑줄 두께와 오프셋을 조절하고 색조를 조절해서 형광펜 같은 효과를 만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결 무늬에 밑줄이 있는 부분을 선택해 보면 밑줄 옵션이 선택 안 된 상태입니다. 이 효과는 단락 패널에서 옵션 메뉴를 클릭하면 단락 경계선, 단축키는 Ctrl Alt J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아래쪽 경계선, 위쪽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아래쪽 경계선에서 경계선 표시를 체크해서 설정해 주었습니다. 두께와 유형, 색상, 옵셋 선택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폭에서 텍스트와 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여서 텍스트가 있는 부분에만 아래쪽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체크한 상태에서 폭을 단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단이 있는 부분, 즉 텍스트 프레임 폭에 맞춰 아래쪽 경계선이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도 단락 경계선과 밑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패널 하단의 보기 옵션에서 안내선을 잠시 숨겨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의 텍스트 프레임은 두 개의 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단락은 두 단으로 나눠진 것과 상관없이 텍스트 프레임의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조금 움직여서 확인해 봐도 텍스트 프레임 위에 있는 선은 오브젝트로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을 선택했을 때 밑줄 옵션이 안 켜진 걸 보니 단락 경계선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단축키는 Ctrl Alt J를 눌러서 확인해 보죠. 위쪽 경계선으로 만든 선입니다. 오른쪽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속성 패널 아래 보면 텍스트 프레임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2열에 5mm의 간격을 설정해 줍니다. 왼쪽과 동일한 텍스트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왼쪽과 동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단락 서식 컨트롤 패널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 패널에서 적용했던 텍스트 프레임의 열과 간격을 설정하는 동일한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열 확장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두 확장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2단으로 나뉘어진 열에 상관없이 단락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 Shift C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글꼴 크기를 조금 크게 해주고 이유 공백을 2mm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글꼴의 색상을 적용해 줍니다. 서식을 적용할 때 속성 패널 또는 컨트롤 패널 등등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단축키 Ctrl Alt J를 눌러서 위쪽 경계선을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